8월 13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긍정인이라는 제 찐 구독자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가치에 집중하기에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는 싸움을 한다는 혁명님의 가치관에 저도 힘을 보태어 봅니다. 늘 좋은 공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 또한 감사드리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지지 않는 투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1의 원칙, 워렌 버핏의 제1의 원칙은 투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제2의 원칙은 제1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후에는 크게 이기게 되겠지요. 힘 빼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오늘과 똑같이 평상시와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후에 후원 이제 제가 감사 인사 말씀드릴 때 이렇게 스펠링으로 많이 불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실명을 그게 드러나실까봐 제가 좀 걱정돼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이런 긍정인 구독자님도 계시고 카밀 부족님도 계셨고요. 여러 찐 구독자님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이제 본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선에서 요런 아이디로 요런 예명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저녁 방송을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친 리플 미국 변호사 존 디틴 변호사죠. 리플 증권성 판결 뒤집힐 수 있다는 소식은 가짜 뉴스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가짜 뉴스. 소송에 대해서 사실 많이 민감하죠. 그쵸?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신경도 많이 쓰이고 가격에 많이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제 찐 구독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찐 구독자님이 질문한 것 다 메모하고 있거든요. 이거 준비되는 대로 언급을 드릴게요. 혁명님, 리플 SEC 소송이 내년 2분기 국민 참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확장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제 기준으로 조금 언급을 드리면은요. 펀더멘탈과 값어치는 계속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BIS와 ISDA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감지가 되고 있죠. 값어치와 혈관과 인프라망은 미친 듯이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격이 반영되는 건 그 시기는 그들이 정하지 않을까. 그걸 정하기 위해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소송을 저는 수단으로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미 소송 위에 전 세계 기득권을 정하는 위에 그들의 세력들이 이미 인프라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미 리플이 참여를 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2023년 IMF 충계회에서 글로벌 CBDC인 유니콘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요거 제가 다 한 번씩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언급을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얘가 글로벌 유니코인, 얘가 CBDC로 등재를 하려면 제가 언급드렸던 IMF, 월드뱅크, BIS 그리고 전 세계 금권의 핵심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고 도매망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파트너십과 함께 끊임없이 연일 1이 확장돼야 되거든요. 근데 소식이 좀 뜸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그 교수님께서 또는 그분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요거는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언급을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외에 제 찐 구독자님 분들이 다 질문해 주신 것과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다 체킹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찐 구독자님이시죠? 그쵸? 제가 체킹하고 있으니까 준비가 되는 대로 언급을 드릴게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언급드리는 부분은요. 오늘 오전 방송에 더해서 이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리플,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XRP 레저 기반 CBDC 개발 논의 중이다. 이건 제가 어제도 언급을 짤막하게 드렸지요. 이게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한 국가의 중앙은행과 그 중앙은행의 통화를 CBDC죠.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의 통화를 XRP 레저 기반으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각 국가의 중앙은행,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죠. 원화, 5만원짜리, 만원짜리 이걸 발행하는 한국은행, 일본에는 BOJ, 뱅크 오브 재팬, 니킨이죠. 중국에는 인민은행, 중국중앙은행, 미국에는 페드가 있고요. 유럽에는 유럽중앙은행이 있죠. 유로화를 발행하는, 달러를 발행하는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을 치면 기준금리를 정하고요. 그리고 지급준비율을 정하고요.
그리고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채권을 사고 팔아드립니다. 그러면서 통화량을 조작하라고요. 총액 한도 지출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나가는 쩐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즉 모든 자본주의의 질서를 다 만든다는 거죠. 그게 뭐죠? 돈이죠, 돈. 돈의 그 가치를 정하고 만들어내고 그 양을 정하는 게 바로 중앙은행이 하는 일입니다. 재정정책은요, 엄밀히 말하면 통화정책이 그 위에 큰 범주 안에 있어요. 통화정책을 실시하면 정부가 나서서 이제 각 국가, 각 부분별로 뿌리는 거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뿌리게 됩니다. 통화정책이라 하면 사실 끝판왕인 겁니다. 그죠? 여기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뭐죠? XRP 강세장은 언제쯤? 리플, CBDC 관련 30개국 이상과 논의 중이다. 30개국만 있을까요? 전 세계 200여가 국가 중에서 얘가 탄생한 이유는요. 스위프트 2.0을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위프트 2.0 망은 현재 1.0 세대인 200여 개 국가 1만 1천여 개. 이 지분을 3,000개 금융기관이 다 가지고 있다. 이 3,000개 금융기관의 지분을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언급드렸던 BIS, 그리고 더 클리어링하우스, R3, 피넬리티 다 연결된다. 이들이 홀세일망을 구축하고 스위프트 2.0으로 가기 위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감이 오시죠? 그 심장에 XRP를 했죠. 리플 XRP가 있다. 그 부분을 연결시켜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호주의 4대 은행 중 두 곳인 웨스트팩 그리고 ANZ, 오스트레일리아 앤 뉴질랜드 뱅킹 그룹이죠. 리플 지불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빅4 2015년 6월 9일. 자, 그리고 ANZ 여기 은행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태평양, 아시아, 북미, 유럽, 중동 전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죠. 뉴질랜드 은행 및 금융 서비스 회사로 오스트레일리아 앤 뉴질랜드 뱅킹 그룹의 자회사로 운영됩니다. 뉴질랜드 4대 은행 중 하나로 2021년 3월 현재 약 30%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뉴질랜드 최대 은행입니다. 얘는 중국 CIPS, 중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이죠. 여기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JP모건을 비롯해 미국의 거대 금권들과 일본의 1, 2, 3 금권들과 여기 ANZ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뭐죠? 중국과 미국과 유럽과 호주와 기타 등등의 결제망, 실시간 결제망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중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미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그리고 유럽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일본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아세안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중동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남미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5대양 6대주의 혈관망, 이거를 저는 스위프트 1.0을 대체하는 2.0이라 명명합니다. 이미 베리 실버트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스위프트 1.0 종이화폐와 일정 기간 공존하다가 결국 사라져 가겠죠. 그게 바로 CBDC입니다. 자, 복습하는 김에 잠깐 보고 가시죠. CIPS, 중국인민은행,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의미한 바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세요. 한국은행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정한다. 지급준비율을 정한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여기 돈을 좀 짱박아 놔야 돼요. 왜? 돈 찾으러 오면 돈 줘야 되니까. 10% 기준. 요거를 조절하는 겁니다. 요거를 많이 늘려버리면 돈을 많이 대출을 못 해주겠죠. 요거를 줄여주면 지급준비율을 9, 8로 줄여주면 더 많이 돈을 뿌릴 수가 있겠죠.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정하는 게 중앙은행의 양대 역할 중에 하나이며 총액 한도 대출과 공개시장 조작 또한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돈의 양을 조절한다는 것이지요. 요게 바로 중국에서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 여기 들어간 애들이 누구다? 볼게요. DBS, 스탠다드 차차드, 시티뱅크, HSBC. 그들이 다 포진되어 있죠? BNP 파리바, 방금 전 언급드렸던 ANZ, 뱅크, 그리고 미즈오 뱅크, 미쯔비시 뱅크, 일본의 원투펀치가 다 들어가고 있죠? JP모건, 미국의 넘버1, 스미토모 미쓰이 뱅킹 코퍼레이션, 얘가 SMBC, 일본의 넘버3. 이들이 여기 다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ANZ 뉴질랜드 코어 뱅킹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피스를 선택하였다. ANZ 뱅킹 뉴질랜드는
핵심 뱅킹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FIS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FIS의 명칭은 정확하게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예요.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는 리플의 공식적인 파트너입니다. 얘는 다시 한번 더 클리어링 하우스와 협력하여서 미국 은행에 대한 빠른 지불을 설정합니다. 리플의 파트너 피스는 더 클리어링 하우스와 협력하여서 미국 중소규모 은행을 위한 새로운 실시간 결제 서비스와 통합합니다.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이게 바로 FIS예요. 여기에 주인장은 누구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이들 뒤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그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언급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CIPS, 다음 FedNow, 미국 중심의 FedNow, 얘는 또 전 세계 스위프트 2.0만과 연결되죠. 중국 중심의 CIPS,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중국 중심의 CIPS, 얘 또한 전 세계와 연결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FedNow의 홈페이지입니다. Federal Reserve, 미국 중앙은행의 FedNow 서비스. 일주일 24시간 365일 작동을 해야 되겠죠. 실시간으로 말입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서비스 금융거를 보게 되면 FIS가 딱 하고 들어가 있어요. FIS. 리플의 공식 파트너사이자 FIS가 FedNow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ANZ 뉴질랜드 코어 뱅킹 업그레이드 위해서 FIS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 FIS는, ANZ 뉴질랜드 뱅킹 그룹은 어디 참여했다? 바로 CIPS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 그쵸? ANZ 뱅킹 그룹, 여기 상하이 지점이죠?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 이게 이 말이 뭐죠? 중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과 미국 중심의 FedNow, CIPS, 다 5대양 6대주, 그 망이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설계는 끝이 났고 인프라는 미친 듯이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더 클리어링 하우스, 얘가 절대 관과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다. 이유는 뭐다? 그들의 진짜 주인은 미국과 유럽, 일본, 전 세계 금권들의 핵심이 다 포진되어 있다. 국제결제은행의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영성 및 확장 태스크포스, 여기 바로 더 클리어링 하우스가 포함되어 있죠.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푸날리티, CLS, 중국 중심의 CIPS, 그리고 BIS. 이 BIS에 바로 리플이 포함되어 있죠. 이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기득권 운영 그룹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홀세일을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질문사항, 선생님, 저기 제 찐 구독자님, 요거 얘네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기 들어가야 돼. 얘네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돼.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백서도 다운받았어. 요거 보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쵸? 어쨌든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그림이 잡히시죠? 귀에 하도 못이 박히게 들으니까 눈과 귀가 뚫릴 수밖에 없어요. 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어를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입도 트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의 원리, 작동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끊임없이 보고 듣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BIS, 유럽중앙은행, CLS, 국경 간 은행 간 결제 시스템 CIPS, 다시 한번 제가 언급드렸던 FedNow, 여기 기점으로 지금 FIS, FIS만 언급되지만 사실 이 부분은 다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죠. 최근에 조금씩 수면 위로 보내주고 있어요. 물밑에서는 미친 듯이 확장하고 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방송과 지금 부분 말씀드리고 있던 부분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미국 중심의 실시간 결제망이 스위프트 2.0으로 연결된다. 페드와이어를 대체하는 게 바로 FedNow입니다. 그쵸? 이거는 ISO 2002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죠. 여기에 관리자 그룹에 리플렛이 포함되어 있죠. 유로클리어가 포함되어 있죠. 전 세계 금권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각 국가별 중앙은행과 함께. 그럼 뭐지요? 이야기는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격은 왜 그 모양이냐? 소송으로 컨트롤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올릴 때 될 쯤 되면 그들이 올리겠지요. 그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라고 바란다고 올라가지 않아. 이걸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심히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길을 더 주는 거야. 나중에 급등하잖아요?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무슨 생각 들 것 같으세요? 급등하면? 그때 살 걸. 아닐 것 같습니까? 만약에 폭등해봐요, 순식간에. 그러면 그때 살 걸. 내가 100%그 생각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인드를 이제 버리고, 아시겠죠? 저는 XRP만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좌변에 XRP가 가장 많이 포진해 있다. 35% 기준점이에요. 15, 비트와 이더. 우측변의 나머지 자산을 각 섹터별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걸 모아간다. 충분히 언급을 드렸죠? 제 포트 기준, 저는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고로 절대 지지 않는다. 이 시장은 1000배 이상 성장한다. 거기에 대장에 나는 투자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지 않는다. 고로 추후에 크게 이기겠죠. 다만 시나리오 1, 이 비중이 좀 더 많다고 했죠? 요거를 제가 내년도 기준점에서 중반부,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좀 땡겨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언급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과 어제 방송 그리고 오늘 오전 방송을 총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전체 큰 판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지진이 나고 가슴이 좀 뛰고 막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기회에 여러분들은 서 있는 거니까 그걸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건강관리를 해서 하루라도 한 개라도 더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발휘해야 되겠죠. XRP만 모아가시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쏠리기 때문에 충분히 비중을 맞춰가면서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문명의 엄청난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1200배 성장이 이게 지금 우스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에코프로를 발견했을 때 그 녹음하셨던 거 말씀 들어보셨죠? 얼마나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그때 저녁 11시인가 밤 11시인가 녹음을 했거든요. 지금 그때보다 물론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코인을 발견해낸지 그게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제가 깨닫게 된 일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 처음의 설레임은 그때의 100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수백 년간의 통화 시스템이 돈의 규칙이 돈의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 주인들이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1200배가 성장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운명을 예측하느냐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부자에서 거지로 추락할 수도 있고요. 거지에서 부자로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그리고 가격에 집중하는 것보다 가치에 집중하면서 하나라도 개수를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제가 또한 또 언급을 드리죠. 쩐주들은 전 세계를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애들은 그게 채권 시장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주식이 됐건 코인이 됐건 걔네들을 주무르는 애들은 뭐다? 개인이 늘 호구였다. 이유는 뭘까요? 가격이 빠지고 지지부진하고 시장을 부셔버리면서 물량을 뺐습니다. 개인들은 다 튕겨져 나가요. 그리고 가격을 띄우고 싶을 때, 물량을 넘기고 싶을 때는 폭등 기간이 나옵니다. 짧다고요. 우리는 거꾸로 해왔죠,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이들과 똑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짧은 폭등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 하반기 폭등 장세가 예상이 된다.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잭더 리플러님의 트위터입니다. 자, 이 패턴이죠. XRP의 패턴. 정말 비슷해요. 왜냐하면 2014년, 2018년에 폭등이 나왔죠? 2022년, 2023년이죠. 보시면 그 기간도 비슷하고 에너지 응축되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훅 하고 나오죠. 자, 다음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훅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온다. 3.3달러 기준으로 해서 264달러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갈 때 엄청난 흔들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언급을 드렸죠. 목적지는 다 다르다.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큰 그림에서 이 가격대도 충분히 돌파할 수가 있겠지요. 그치요? 1230% XRP 랠리 온 기간 및 최고 분석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 분석가인 크립토 WZRD가 작성한 XRP의 보물 지도는 엄청난 1230%의 상승을 시사합니다. 역사적 데이터는 XRP가 곧 8.50 가격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XRP 보물 지도에 대한 다이빙 그러면서 이 패턴을 분석해주고 있네요. 충분히 참고할 만은 하죠. 그 기간과 함께 에너지가 응축되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터지더라. 자, 기간과 함께 에너지가 응축되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터지더라. 얘는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을 끝냈지요. 몇 년을 고생시켜도. 그죠?
소송을 통해서 현재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가치는 무한 팽창하고 있다. 그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세력들이 지구의 질서를 정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 그룹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홀세일을 구축하느냐, 못 구축하느냐, 그런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XRP가 3달러, 5달러, 10달러, 50달러 또는 100만 달러에 도달하면 100만 장자가 되기 위해선 필요한 XRP의 양이 몇 개냐? XRP가 3달러, 5달러, 10달러, 50달러. 자,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과연 몇 개가 있으면 100만 달러,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냐? 근데 100만 장자도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지금은 물가가 미친 듯이 뛰었기 때문에 집값도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앞으로 이건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살짝 꺼졌다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될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기 위해선 반드시 해지 수단이 필요하죠. 그쵸? 그게 바로 코인 시장이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계속 언급드렸죠? 1200배가 그냥 1200배가 언급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백데이터를 언급드렸다. 미국 시가총액 증시만 40배가 넘죠. 현재 가상자산에. 파생상품은 1200배가 넘는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이걸 다 합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팽창하겠죠. 요거를 다 토큰화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3.7달러에 도달했을 때 27만 270개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20만 개 토큰을 보유하고 있을 때 5달러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가 있다. 5달러, 이때 20만 개, 100만 달러. 자, 개수도 중요하고요. 결국 얼마나 더 오래 보유하나가. 그리고 목적지에 얼마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핵심의 던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이 지지부진할 때 각 섹터별 또는 XRP를 기준으로 해서 모아 가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줄 때 폭등 나오면 꼭 들어가지 말고 그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릴게요. 폭락할 때가 3번. 폭락하고 장기간 지지부진합니다. 이때가 2번이에요. 사실 이때가 가장 최적화 구간이고요. 그리고 FTX 사태. 지난 FTX 사태 기억이 나시죠? 시장 망한다 그럴 때. 이때가 짧아요. 이걸 개미 무덤이라고 하죠. 이때가 바로 1번 구간. 사실 이 기회를 만나기 쉽지가 않죠? 근데 이때 속칭, 영혼까지 들어갈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정말 들어가기 싫지, 무섭지, 공포가 지배를 하지. 이때가 진짜 영끌하실 때고요. 제가 그때 이때 한번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선수들은 영끌하는 시기가 다르다. 이때 영끌을 하고요. 폭등 나올 때는 개인들이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들이 영끌을 하죠. 그리고 호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이때 가장 지금 폭락해서 살짝 반등해 있잖아요. 그쵸? 요거 명심하시고 폭등 나올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분명히 언급드렸어요. 근데 또 폭등 나오면 또 들어가지. 앞으로 100년간 또 그럴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금융에 대한 기본 철칙과 그 철학을 꼭 본인 거화 시키시길 바랍니다. 추후에는 제 방송도 필터링이 돼야 돼요. 본인만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선수건 어떤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기초와 기본, 플랫폼, 뼈대를 쌓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있어. 마지막은 다 자기께 장착이 돼야 됩니다. 그게 또 제 방송을 하는 이유겠죠. 모두가 다 거기까지 가셔서 저도 필터링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 50달러의 가격일 때 2만 개의 토큰이 있으면 100만 달러의 가치. 그리고 마지막 100달러. 100달러의 가격일 때 10,000개의 토큰이 있으면 100만 달러의 가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앞으로는 100만 달러가 앞으로의 100만 달러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투자는 집행되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돈이 필요하면 찔끔씩 팔아서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코인데스크 코리아의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 한마디가 많은 것들을 의미하죠. 코인 시장의 폭등, 주식 시장의 폭등, 경기에 대한 다시 한번 리바이벌, 자산 시장에 대한 리바이벌. 2024년도 중반부 기준점 뒤로 밀려날 수도 있고 좀 땡길 수도 있고 퍼펙트 스톰과 시스템 리스크 이거에 대한 대비 이게 오기 전 마지막 피날레 여기에 사상자는 또한 개인이 발생하겠지요. 우리는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나리오 1 현금화 전략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인지하시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